대정농공단지 내 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이 계획대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대정농공단지는 91년 농공단지 조성 면적 11만 5,273제곱미터, 분양 면적 9만 3,666제곱미터로 현재까지 23개 입주업체가 운영 중에 있으며 이전부터 30년 이상 된 대정농공단지의 단지 기능 개선 및 고도화 문화시설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단지 내 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문화 편의시설 정조여건 기숙사 등이 집적된 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이 2024년 12월 준공 목표로 추진 중이다. 본 사업은 2022년 한국산업단지공단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3개년 동안 총 사업비 57억 원을 투입하여 건축 면적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 1302.9제곱미터의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며 2023년 공공건축 설계 절차 이후 12월 공사 계약 및 착공이 시작되어 현재 지하 골조 공사 완료 후 1층 골조를 위한 벽체 철근 배근 공사 중에 있으며 상반기 내 골조 및 조적 공사 후 올해 12월까지 지붕, 부대, 토목 등을 거쳐 마무리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대정농공단지 내 복합문화센터 건립으로 근로자 처우 개선뿐만 아니라 청년 근로자 유입 향상 등 농공단지 발전의 한 획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귀포시는 미래농업을 이끌어갈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2024년도 우수후계농업 경영인 지원 사업을 오는 4월 1일부터 4월 19일까지 신청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우수후계농업 경영인 지원 사업은 후계농업 경영인 중에서 우수한 자를 선발하여 정책 자금과 경영 교육 컨설팅 등을 통해 전문 농업인으로 육성하는 사업이며 전문 평가기관의 검증을 거쳐 우수후계농업 경영인으로 선정되면 농지구입, 하우스 신축, 영농 기반 마련 등의 최대 2억 원의 정책 자금,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고정금리 0.5%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자격은 후계농업 경영인으로 선정된 후 5년 이상 영농에 종사 중인 농업인, 2019년 선정된 후계 농업 경영인까지 신청 가능하며 신청을 원하는 후계농업 경영인은 사업신청서와 영농계획서 등 구비 서류를 준비해 주소지, 읍 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이번 우수후계농 선발 인원은 전국 500명으로 작년 459명보다 확대된 것으로 시도별 인원 배정 없이 90점 이상인 지원자 중 전국 단위 고득점자 순으로 5월 중 전문 평가기관의 검증 절차를 거쳐 6월에 최종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서귀포시 이종우 시장은 급변하는 농업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우수후계농 지원사업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본 사업을 통해 향후 100년을 내다보고 미래농업을 이끌어갈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여 급속한 농촌 고령화 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성산읍 갯벌식생 복원사업, 연안식생 조림 최종 사업계획 수립 전 사업 대상진의 원활한 생육 여건 확인을 위하여 잘피 및 순비기 시범식재와 모니터링을 추진한다. 염생식물 시범식재 중 순비기는 성산읍 광치기 해변 근처 12제곱미터 3개소, 총 36제곱미터 면적의 씨앗과 묘목 시범식재를 완료하여 현재 모니터링을 추진 중이며 잘피는 현재 여수시와 협의 및 인허가 절차 이행 중으로 빠른 시일 내에 인허가 절차 이행과 채취 작업을 거쳐 오조리 내수면 등 9제곱미터 11개소, 총 99제곱미터 면적의 시범식재와 모니터링을 추진할 계획이다. 성산읍 갯벌식생 복원사업은 2025년까지 국비 101억, 도비 43억, 총 사업비 144억 원을 투입하여 성산읍 광치기 해안 일대를 중심으로 잘피 및 순비기 등 제주 토종 염생식물 군락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블루카본 확대, 인근 유명 관광자원과 연계한 해양생태관광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근본 염생식물 시범식재 결과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계획 구역 등을 확정하고 최종 실시계획 수립과 행정 절차를 이행 후 24년 사업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는 등 공정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귀포시는 반려견의 광견병 예방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 오는 4월부터 11월까지 광견병 예방 백신 접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광견병 예방접종은 동물 등록된 반려견을 대상으로 1,530마리분 백신이 공급되어 백신 소진 시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예방접종을 희망하는 시민은 내원하고자 하는 지정동물병원 14개소의 광견병 예방 백신 소진 여부를 확인한 후 반려견과 함께 동물병원을 방문하여 접종 시술료 5,000원을 지불하면 예방접종을 할 수 있다. 아직 동물 등록을 하지 않은 반려견도 동물병원에서 동물 등록을 하면 예방접종을 지원받을 수 있다. 광견병은 감염 동물로부터 물리거나 핥힌 상처를 통해 동물과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는 인수공통 전염병으로 동물이 감염될 경우 치료 방법이 없고 치사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3개월령 이상인 반려견은 면역력 유지를 위해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보강접종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많은 반려견의 백신 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인수공통전염병인 광견병 청정지역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귀포시 광견병 예방 백신 지원 동물병원 14개소는 다음과 같다. 가람동물병원, 대정동물병원, 정직한동물병원, 중문동물병원, 정든동물병원, 이도시 동물의료센터, 서울동물병원, 좋은동물병원, 현대동물병원, 캐치앤독스 동물병원, 동물병원 도담도담, 현클리닉, 표선동물병원, 동아동물병원. 서귀포시는 일본 자매도시 기노카와시의 2024년 공무원 파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3월부터 기노카와시에서 본격 근무를 시작한 서귀포시 파견자는 국제교류 업무 지원, 문화공생 사업 지원, 사실과 교류 업무 지원, 그 외 교류 업무 담당 부서인 지역 창생과 관련 사업 지원, 한국어 교실 운영, 일본어 학습 등을 하며 12월까지 근무하게 된다. 기노카와시 기시모토 시장은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국제교류원으로서 기노카와시 직원 일원으로서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파견 직원인 강문규 팀장은 양시 교류 증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며 기노카와시 시장님과 직원들에게 4.3 동백꽃 배지를 나눠주며 제주 4.3 사건에 대한 관심을 모았다. 또한 기노카와시에 근무하는 동안 4.3 사건을 널리 알리는 데도 힘쓰겠다고 했다. 서귀포시와 기노카와시는 공무원 상호 파견 합의에 따라 2008년부터 행정, 관광, 농업 분야 등 각종 교류 사업 추진, 우호 협력 증진 및 현지 각종 우수시책 연수 등 글로벌 행정인 육성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한 명씩 1년 단위로 파견 근무를 이어오고 있다. 서귀포시는 지난 3월 26일 서귀포시청 너른마당에서 시민리 더 육성과 자치 역량 강화를 위해 운영하는 제2기 서귀포시 리더대학 입학식을 성황리에 진행했다. 입학식은 입학생 110여 명과 더불어 제주도 의원, 리더대학 관계자 등 1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으며 2부 행사로 숭실대학교 경영대학원 송은영 교수가 행복한 소통을 주제로 특별 강연을 하였다. 올해 제2기를 맞는 서귀포시 리더대학은 보다 효율적인 운영과 교육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 기존과 다른 새로운 구조를 갖추었다. 제2기부터는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있던 3개 대학, 서귀포시 리더대학, 시민대학, 여성대학을 서귀포시 리더대학 내 주민자치학과, 양성평등학과, 시민교양학과로 통합하였으며 매월 1에서 3주차까지는 주민자치학과와 양성평등학과의 전문과정 수업을 진행하고 4주차에는 두 전문과정 수강생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도 참여할 수 있는 시민교양 강좌를 운영하여 배움과 소통의 장을 넓힌다. 제2기 리더대학은 입학을 시작으로 올해 9월 말까지 총 21강좌를 운영하며 매주 화요일 저녁 6시 30분부터 2시간 수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제2기 서귀포시 리더대학은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3개의 대학을 1개의 대학, 3개 학과로 통합하여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라며 통합 구성된 서귀포 리더대학이 함께 배우고 나눌 수 있는 새로운 지식과 경험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서귀포시는 지난 3월 25일 월요일부터 서귀포시민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제6기 서귀포시민 음악 아카데미 수업을 시작했다. 서귀포시민 음악 아카데미는 서귀포시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음악을 듣기만 하는 것에서 벗어나 직접 배우고 일상의 음악이 함께하는 삶을 시민들에게 아카데미 수업을 통해 선사한다. 사전 모집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 많은 시민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존 모집 인원의 2배수를 합격시켜 총 91명의 수강생이 이번 아카데미에서 함께한다. 아카데미 수업은 11월 초까지 주 1회 진행되어 장기적인 수업을 통해 일상 속 즐거운 멜로디를 더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음악의 다양성을 전파하기 위해 이번 아카데미는 총 9개 분야, 오보에, 플루트, 클라리넷, 색소폰, 타악기, 트럼펫, 하프, 가창교실, 성악앙상블의 강좌로 수업이 진행된다. 또한 악기를 처음 접하는 시민부터 취미로 악기를 배우는 수강생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초급, 중급으로 나눠 난이도별 분반 강의를 실시하며 모든 수업이 종료된 후 실전 연주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아카데미 수료식 및 발표회가 진행된다. 지난해에 이어 아카데미 수강생으로 선정된 한 시민은 지난해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아카데미 수업에 참여했고 올해는 지난해의 배움을 기반으로 더 성장하기 위해 강좌를 신청했다. 난이도에 맞춘 개별 수업을 통해 단순한 흥미로 시작한 음악이 일상에 자리 잡을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 아카데미를 통해 많은 분들이 음악과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고 수업 소감을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3월 27일 10시 30분 제주월드컵 경기장 2층 회의실에서 도행정시 교육청체육회민간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체육행정발전협의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제58회 제주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각 기관별 준비 상황을 공유하고 공공체육시설인 수영장의 합리적인 운영 방안에 대한 토론도 이어졌다.
또한 참석자들은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체육행정의 효율성과 발전 가능성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협의와 논의가 계속되어 지역 체육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체육행정발전협의회는 올해 민간 전문가 3명을 포함하여 참여 인원을 기존 12명에서 18명으로 확대하고 분기별로 기관 단체 순회하여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서귀포시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1륜차 지도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 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1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 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 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행위,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1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행위로 등록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 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득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 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 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 진동관리법 위반 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배달 문화 확산과 비례하여 1륜차 법규 위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1륜차 합동 단속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안전한 교통질서 확립에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응급의료기관 비상진료 지원을 위해 지난 21일부터 4월 17일까지 4주간 공중보건의사 3명이 제주대학교 병원과 제주한라병원으로 파견됨에 따라 보건지소 내과진료를 휴진하거나 진료 일정을 조정 운영한다. 동부지역 성산 표선보건지소와 서부지역 안덕보건지소에 근무 중인 3명의 공중보건의사 파견 근무로 인한 진료 공백으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건지소 내과진료 휴진 안내 홍보와 진료 일정을 조정하게 되었다. 이번 진료 조정으로 안덕보건지소와 표선보건지소는 내과진료를 휴진 운영함에 따라 내과진료, 물리치료 및 영유아 예방접종은 동네 병의원이나 가까운 보건소를 이용해야 하고, 성산보건지소에서 주 2회 시행 중인 영유아 예방접종과 위생업소 구보건증인 건강진단서 발급은 주 1회 매주 목요일 동부보건소 공중보건의사 출장 진료를 실시하여 민원 업무 처리 등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게 된다. 또한 공공의료기관인 서귀포의료원과 제주권역재활병원은 지난 3월 6일부터 평일 외래 진료를 2시간 연장해 운영 중이며, 동네 병의원 진료 시간은 서귀포시 홈페이지, 응급의료 포털, 스마트폰 앱 이젠에서 문 여는 병의원 정보 안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귀포보건소 관계자는 종합병원의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공중보건의 차출로 인해 우리 시에서 3명을 파견하게 됐으며, 보건소나 보건지소를 이용하는 시민의 진료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민 홍보 및 비상진료 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귀포보건소, 동부, 서부보건소는 정부보건의료 재난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함에 따라 지난달 23일부터 비상진료 대책 상황실을 확대 운영하면서 평일에는 오후 8시까지, 주말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보건지소 진료 문의사항은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7606111, 서부보건소 7606211 또는 각 보건지소로 연락하면 된다. 서귀포시는 3월 27일 수요일 오전 서귀포시청 별관 샘마당에서 건강생활 민간추진단 회의를 개최했다. 서귀포시 건강생활 민간추진단과 관계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는 건강도시 만들기 프로젝트의 주요 성과와 2024년도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이어 지역사회 건강 리더의 역할을 주제로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김수영 교수의 특강도 진행되었다. 특강에서는 지역사회 건강조사 통계 비교와 함께 주민주도형 건강도시 만들기와 지역사회 건강 리더로서 책임과 역할에 대해 교육했다. 한편 서귀포시 건강생활 민간추진단은 지난해 2월 체육회, 주민자치위원회, 이장협의회 등 시민단체와 교육지원청, 어린이집 연합회, 초중학교 등 유관기관 총 24명으로 구성되어 건강 캠페인, 건강교육, 건강걷기 등 다양한 활동과 함께 시민의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의식 개선에 앞장서는 등 지역사회 건강 증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